오늘 말씀드릴 책은 한국어 번역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한계 돌파가 일어나는 방법이 되겠지만 약간 바꿔서 어떻게 한계 돌파가 일어나는가로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다. 이 책은 기업이 어떻게 한계 돌파를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설파한 책이지만 그 원리는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개인도 그 교훈을 적용하면 창의를 이룰 수 있고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앤드루 하거더는 공학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입니다. 그는 기업들의 사례, 즉 바이오테크, IT, 자동차, 디자인 등 수많은 기업들의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를 모두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책의 요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더는 이야기의 대전제로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구약 성서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발명이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재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발명이든 한계 돌파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에 덧붙여서 하고도는 이런 말도 합니다. 발견은 남들도 다 보는 것을 다른 사고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제 하고돈이 말하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한계 돌파는 사람, 아이디어, 사물 이 세 가지를 재조합해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한꺼번에 재조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요소라도 재조합하면 한계 돌파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20세기 초엽에 자동차 대량 생산이란 혁신을 이루어낸 포드사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 자동차 산업은 67개 회사가 연간 4,100여대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비싸서 당연히 부유층만 소유할 수 있었죠. 그런데 포드는 연속 대량 생산이란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서 1908년에는 연간 6,000대를 생산하고 1914년에는 23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그야말로 혁신이죠. 가격도 1908년에는 한 대당 850달러라는 획기적으로 싼 가격을 제시했는데 1914년에는 다시 419달러로 낮추었습니다. 포드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4가지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차 한 대를 만들 때마다 거기에 맞는 부품을 그때그때 제작했는데 표준 부품 개념을 적용해서 호환 가능한 부품을 저렴하게 생산했습니다. 둘째는 연속 흐름 생산 체제를 적용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자동차 생산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죠. 셋째로는 조립 라인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모터를 적용했습니다. 전기 모터는 이전까지의 대형 전기 터빈 시스템을 대체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기술들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적용해서 혁신을 이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들을 포드가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산업 분야에서 각각 적용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이 기술들을 조합해서 자동차 연속 흐름 조립 생산이라는 놀라운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미 IT 업계에서 대기업이 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20세기 후반 성장 과정을 보면 스스로 개발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타사나 다른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들을 적용하거나 매입해서 자사의 상품을 만들어 성공했습니다. 중요 상품인 MS-DOS, 윈도우, 엑셀, 워드,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모두 타사가 먼저 개발한 것들을 새로운 조합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팬데믹 시절에 일반인의 귀에도 익숙해진 바이오 산업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PCR, 즉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 PCR은 DNA를 짧은 시간 안에 대량 복제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1980년대에 시터스사의 캐리 멀리스라는 사람이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새로 발명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허 분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캐리 멀리스는 이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책에는 이 밖에도 많은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고도는 사람, 아이디어, 사물을 재조합해서 한계 돌파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물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를 말을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업 안에 일을 하는 소그룹이 있다면 그 속에는 여러 사람과 아이디어, 사물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어떤 것들이 새로운 조합을 이룰 때에 새로워 보이는 것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고도는 기업이 이런 재조합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성과를 얻으려면 여러 소그룹 사이에도 재조합이 일어나게 촉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술 중개라고 합니다. 기술 중개가 활발해지면 당연히 기술의 재조합은 더 큰 효과를 얻게 되겠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업 외부와도 재조합이 되면 새로운 차원의 한계 돌파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배경이나 동기는 달라도 하거든의 생각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쓴 김정훈 교수도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수많은 작곡가가 있어 왔지만 작곡이란 간단히 말하면 장단과 음정을 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그 밖에 수많은 작곡가들이 장단과 음정을 조합해서 작곡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고든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계 돌파는 사람, 아이디어, 사물을 재조합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을 개인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개인이라도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지식과 경험들을 재조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원이라면 부서 이동을 하거나 또는 타사로 전출을 하게 되거나 하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도 개인 생활에서 얻은 지식이나 경험 또는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이종의 지식들을 재조합하면 이전에 없던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개인이 교류의 폭을 넓혀서 다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사귀고 교류하는 것도 큰 자양분이 됩니다. 사람과 교류하는 것만이 아니고 독서 등을 통해서 지식을 넓히는 것도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 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발명도 이미 있는 것을 재조합한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도 다 보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본다면 창조적인 재조합의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